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흐리고 답답한 일상에 맑고 화창한 아이디어를 띄워드리는 일상의 발명 캐스터,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캐스터분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요즘 날씨가 진짜 변덕스럽습니다. 네. 뭐 곧 장마철 또 올 거라서 다들 또 아침마다 이 스마트폰으로 뭐 날씨 확인하는 게 필수 일과가 됐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일기예보 시스템을 발명 주제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슈퍼컴퓨터와 스마트폰 덕분에 터치 한 번이면 내일 어느 동네에 비가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예측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커녕 뭐 온도계 같은 기초적인 과학 장비도 없었던 시절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날씨를 예측했을까요? 기계가 없던 시절 인간의 가장 훌륭한 날씨 예측 도구는 바로 자연과 동물이었습니다. 자연과 동물. 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매년 제비 생태 탐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 제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매년 아이들과 관찰을 해보면 이게 정말 100% 과학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높아지면 제비의 먹이인 그 곤충들의 날개가 물기가 맺혀서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낮게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날개가 무거워진 그 곤충들이 땅에 바짝 붙어서 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제 제비도 똑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 덩달아 먹이를 먹으려고 땅에 닿을 듯 이렇게 낮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조들은 이제 비가 올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날개에 물기가 있으니까 무거워서 먹이들이 낮게 나니까 제비도 그걸 잡아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제비의 날갯짓이 그 당시에는 뭐 살아있는 일기예보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심지어 동물의 본능을 기계 장치와 결합시킨 기상천외한 발명품도 있었는데요. 네. 1851년 영국의 의사 조지 메리웨더가 발명한 거머리 폭풍 예보기라는 장치입니다. 네. 폭풍우가 오기 전 기압이 떨어지고 공기 중에 정전기 변화가 생기면 거머리들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네. 그래서 동그란 원형 장치에 12개의 투명한 유리병을 세우고 그 각 병마다 거머리를 딱 한 마리씩 넣어둡니다. 날씨가 나빠지려 하면 이 거머리들이 탈출을 하려고 병 위로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 올라가는데요. 네. 그 병 입구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주 얇은 막대를 설치해둬서 거머리가 기어 올라가다 이걸 건드린 순간 장치 꼭대기에 연결된 작은 쇠종이 딸랑하고 울리게 설계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나 거머리가 이제 종을 쳐서 폭풍을 알려주는군요. 네. 재밌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12개 투명 유리병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 하필 12마리씩이나 넣어뒀을까요? 뭐 한 마리만 있어도 됐지 않을까요? 네, 이제 발명가가 이 12마리의 거머리를 날씨 배심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두 마리만 올라가서 종을 칠 때는 그냥 거머리들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 12마리가 동시에 위로 올라가서 종을 막 과격하게 이렇게 울려대면은 아, 이건 배심원의 만장일치다. 네. 이건 무조건 거대한 폭풍이 온다라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던 거죠. 야, 거머리 배심원. 아이디어 참 기발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뭐 매번 그 거머리의 컨디션에 목숨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직감이나 동물의 본능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과학적인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예. 1643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무게, 즉 기압을 수은 기둥의 높이로 변환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측정 장비, 기압계를 발명해낸 것이 일기예보의 첫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기의 변화를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군요. 네. 아니, 뭐 그런데 우리 동네 뭐 기압계 하나만 본다고 해서 내일 당장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기압계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죠. 그래서 비구름은 바람을 타고 이제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동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려면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달려와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 우리 동네에 비가 쏟아지고 난 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예보가 가능해지려면 결국 비구름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날씨 소식이 더 빨리 도착해야만 진정한 예측과 대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뜻밖의 발명품이 일기예보와 결합하게 됩니다. 바로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삐삐삐삐 하는 이 모스 부호로 멀리 있는 소식을 빛의 속도로 전해주는 통신기술 전신기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통신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비로소 일기예보가 가능해진 거군요. 네. 자, 그러면 그 기압계와 이제 전신기를 이제 연결해주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과 함께 비글호를 탔던 선장 로버트 피츠로이 제독입니다. 예. 그는 1859년 영국 해안에서 거대한 폭풍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를 겪었었는데요. 이 충격을 받은 그는 이제 전국에 항구에 기압계를 설치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한 기압 데이터를 전신기를 통해서 런던 본부로 즉시 쏘아 보내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의 날씨 데이터를 런던이라는 한 곳으로 순식간에 모은 거군요. 맞습니다. 전신기로 모인 이제 전국 각지의 데이터를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 보니까 저 멀리 기압이 뚝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폭풍이 영국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예. 그래서 피츠로이는 이 방식을 통해 폭풍이 오기 이틀 전에 신문에 예측 기사를 실었었고 이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기예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통신 기술 덕분에 이 폭풍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땅 위의 날씨는 뭐 이렇게 알아냈다고 치고 그러면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저 높은 하늘의 날씨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인간은 결국 하늘 위를 관측하기 위해 1920년대 기발한 장치를 또 발명을 합니다. 네. 바로 커다란 고무풍선에 작은 날씨 측정기를 매달아 하늘 높이 날려보내는 라디오 존대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무선 전파를 뜻하는 라디오와 탐측기를 뜻하는 존대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풍선이 아파트 1만 층 높이인 고도 30km까지 둥둥 떠올라가면서 하늘 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전파를 쏴주는 거죠. 전신기로 땅의 날씨를 모으고 라디오 존대로 하늘 날씨까지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땅에서는 수은 기압계로 측정하고 통신기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늘에는 풍선까지. 야, 이 정도면 뭐 이제 일기예보가 완벽해졌겠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아주 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예. 모인 데이터로 내일 날씨를 예측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920년대 영국의 한 수학자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고작 6시간 후의 날씨를 손으로 푸는데 무려 6주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동시에 역할을 나눠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인간 날씨 계산 공장을 상상해서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인간 날씨 계산 공장. 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인간 계산기가 공장에 있단 말씀이신데 네. 진짜로 그 공장을 지었습니까? 이제 그 논문 발표위에 네. 그 조롱을 받아서 실제로 실시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동시에 계산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훗날 위대한 발명품으로 또 이어지죠. 인간을 대신해서 방대한 계산을 처리해주는 인류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의 슈퍼컴퓨터가 탄생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방대한 계산의 한계를 컴퓨터라는 발명품으로 극복한 거군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 뭐 1초 만에 이렇게 엄청난 계산을 해내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이제 가끔 틀려서 또 원성을 사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이제 기계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날씨라는 대자연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네. 1961년에 한 기상학자가 날씨 예측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아주 미세한 소수점 끝자리 하나를 빼먹고 입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정도 작은 차이는 괜찮겠지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라는 대자연은 처음에 아주 미세한 오차에도 걷잡을 수 없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던 거죠. 그래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나비 효과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처음에 입력하는 데이터 자체가 또 100%또 완벽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전 지구의 온도와 습도, 바람의 방향을 단 0.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측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럼요. 예, 아무리 관측 장비가 좋아도 뭐 지구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한 번이 나중에 텍사스의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처럼 결국 관측 장비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자연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다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빈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대 일기예보도 어쩔 수 없이 빗나갈 때가 생기는 거겠죠. 네. 자, 제비를 관찰하던 시대에서 기압계를 만들고 또 인간 계산기를 상상하다 컴퓨터를 발명하고 또 나비 효과의 한계를 깨닫기까지 이 단순한 날씨 안내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인류의 위대한 발명과 또 도전까지 다 들어있네요. 선생님 오늘 이야기도 진짜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명 예보의 강수 확률은 100% 만족이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무지개를 띄워줄 경쾌하고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제비의 날갯짓에서 슈퍼컴퓨터와 나비 효과까지 인류를 지켜낸 일기예보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음악 듣고 이어가죠. 일기예보 좋아 좋아.